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 다 잔 줄 알았던 집 안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컥 알 수 없는 무력감에 숨조차 쉬기 어려워지는 순간 그 침묵 속에서 문득 나만 이런가? 가히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남성분들 욕구는 여전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스스로를 꾸짖는 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잠자리를 앞두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제 몸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말로는 표현 못할 민망함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 아내의 눈빛을 피하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밤, 아내가 뒤척일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든 척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무력함, 수지심, 그리고 무언의 거리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약 43배, 47%가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통계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얼굴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대화한 수천 명의 남성들이 그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존감, 관계, 삶의 의미 자체에 대한 깊은 흔들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해야만 그제야 사람들은 조심스레 자신을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을 말함으로써 아직 말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시작을 늦추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관계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좋았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위치와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순천이든 부산이든 저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큰 연결감을 줍니다. 야,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 하나 켜고 선풍기 바람을 살짝 틀어두세요.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며칠 전 제 진료실에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긴 바지를 입었고 반듯한 셔츠를 단정히 여미셨지만 목소리에서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런 문제로 병원에 온 게 처음이라 그분은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셨죠. 그날 이후 제가 그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이들이 가장 말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60세 이상 남성 중 약 43명의 47%가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실제 이름과 얼굴이 없는 감춰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몸에 당황하는 중년의 남편, 무심한 듯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아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 저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의 자신감, 관계의 온기, 스스로를 향한 존중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나타내는 정서적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나이를 거스르듯 여전히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어느 날 76세의 김모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발도 차고 사람으로서 뭔가 기능이 멈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게 털어놓은 건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연결이 끊긴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갑니다. 마음이 굳으면 관계가 식고 결국 자신이 점점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숫자가 단순한 의학적 통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편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밤마다 혼자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내가 이렇게 된 걸 알면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까 걱정합니다. 이야기들은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은 치료의 첫 단추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용기에서 몸은 다시 생명을 기억합니다. 수치심은 비밀에 숨어 자라지만 공감 속에서는 작아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공감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야 하며 그 어떤 증상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말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공간을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숫자는 당신을 평가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함께 회복을 시작해야 할 이유일 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고 참기름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렸죠. 정확히 말해 한 방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저조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책에 써있던 방법. 환자에게 추천해보기 전에 직접 시험해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제 몸이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생체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세 번째 날이 되자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로감이 덜했고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몸 안에 돌던 막힌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며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3주 후 제 몸은 그때까지 겪었던 수년간의 침묵에서 확실히 깨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간단한 조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몸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한 방울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조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래된 노폐물과 플라크를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도 배관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참기름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귀한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 기름기를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는 조용한 전사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정확히 실천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실수하죠. 식초를 아무 식초나 쓰거나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기도 합니다. 혹은 2방울이 낫겠지 하고 양을 늘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조합은 마치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는 것처럼 본래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민수 씨도 처음엔 이 조합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약속했습니다. 딱 10일만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자고. 10일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안 저려요. 3주 후엔 이런 말도 했죠. 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요즘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요. 농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억을 깨우는 건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 속에 숨겨진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걸요. 물론 이 조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단한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작점이죠. 오늘 저녁에도 저는 여전히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작은 루틴이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오늘 밤 조용히 그 한 방울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우리 몸은 의외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소리 없이 숨쉬듯 작동합니다. 특히 혈관,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삶의 흔적을 품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분당 70, 80번 뛰고 혈액은 끊임없이 당신의 발끝과 손끝, 심지어 아주 사소한 곳까지 산소와 영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은 제 진료실에 71세의 이 모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차갑고 발등은 푸석했습니다. 요즘은 잠깐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엔 몸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지만 혈액순환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죠. 발기는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그건 전신 혈류와 호르몬, 그리고 자율신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복합 예술입니다.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피가 필요한 곳에 정확한 시점에 도달해야 하는 생리 현상입니다. 즉,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경은 아주 섬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혈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때때로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몸은 먼저 혈류가 줄어든 곳부터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자존감의 하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막히기 시작할까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지방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대예잠도와 흡연, 음주. 하지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대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느긋함이 사라지고 빨리, 많이, 지금답만 외치게 된 사회는 우리 몸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회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늦게까지 섭취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수면은 질이 낮고 무엇보다 마음은 늘 쫓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은 하루하루 조금씩 좁아지고 흐름은 느려지고 어느 순간 왜 이러지? 라고 말할 때쯤이면 이미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가 흐르면 다시 열이 돌고 감각이 깨어나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몸은 고장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막혔어요. 이쪽은 조금만 더 움직여주세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경고가 되고 무시할수록 더 큰 신호로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식초와 참기름의 조합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혈관을 다시 열기 위한 작은 초대장이거든요. 몸에게 지금부터 다시 흘러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정중한 제안입니다. 혈액은 사랑처럼 멈추면 차가워지고 흐르면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잊고 지냈던 그 따뜻한 감각, 그건 여전히 몸 안에 살아있습니다. 단지 다시 흘러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뿐이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끝이 차가워졌던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기 망설였던 밤이 있다면, 그건 몸이 당신에게 흐름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은 기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약을 찾고 마치 택배처럼 오늘 주문하면 내일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발기부전 문제는 더욱 그렇죠. 눈에 보이고 당장 체감되며 무엇보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니까요. 그러니 약국의 선반에 놓인 파란 알약의 손이 먼저 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증상은 잠시 가릴 수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진 못합니다. 마치 터진 수도관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처럼요. 당장은 물이 안 새는 것 같아도 압력은 계속 쌓이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약을 쓰면 처음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결국엔 약 없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심리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엔 이미 약에 기대다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젠 2알, 3알을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 말은 단순한 생리 기능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잇고 인위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약 없이도 피가 잘 돌고 호르몬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복원입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그게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복원의 첫걸음은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한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3주, 6주, 3개월이 지나면 놀랍도록 새로워진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산의 69세 박모 씨는 약을 끊고 처음엔 거의 아무 반응이 없어 좌절했지만 식초와 참기름을 매일 실천하고
음식 조절과 호흡 훈련을 병행한 지 4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몸 자체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몸을 외부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약은 때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징검다리일 뿐 몸의 본질적인 흐름을 되살리는 데는 자연과 리듬, 음식과 마음, 그리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의 알약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한 숟가락의 식초와 한 방울의 참기름,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들이쉬는 깊은 숨이 훨씬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해결은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릴 적 바닷가 근처에 살던 친구의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굴국밥을 자주 끓여주셨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국물 안엔 항상 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짭짤한 해산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굴 하나에 담긴 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굴은 단지 바다의 진주가 아니라 중년 남성의 자신감을 되살리는 놀라운 원천입니다. 굴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연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자극하고 정자수와 운동성,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성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몸이 이 아연을 음식에서 흡수하는 능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굴 하나로 충분했던 것이 이젠 서너 개 혹은 5개가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생굴이 가장 좋다고들 하지만 여름철엔 위생상 위험할 수 있죠. 그럴 땐 굴죽, 굴전 또는 굴을 살짝 데쳐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로 조리할수록 아연 함량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 특히 껍질째 바삭하게 튀긴 사우는 칼슘과 키토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흐름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전신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사실 새우 껍질을 남기는 것은 마치 비타민 껍질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껍질 속 키토산은 혈액 내 지방을 흡착해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 작은 갑각류가 중년 이후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료가 된다는 사실, 의외이지 않나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 허르, 아몬드, 마카다미아, 이 작고 딱딱한 열매들 안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건 마치 혈관의 고속도로를 넓혀주는 공사와도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더 많은 영양소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가장 예민한 기관까지 산소가 밀려 들어가며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호두를 챙겨 먹고 내일은 깜빡이 있습니다. 혹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해져 포기합니다. 우리 몸은 폭식이 아닌 반복을 기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호두 5알, 아몬드 10개, 마카다미아 3알 정도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위장의 흡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굴과 사우는 저녁 식사로, 견과류는 아침 공복용으로 루틴을 나누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고 따뜻한 음식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엌 선반 위,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굴 하나에도 한 줌의 호두에도 당신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리스의 한 작은 해안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천천히 바닷가를 걷고 점심엔 손수 잡은 생선을 구워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밤이 되면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웃음을 나누는 풍경.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삶을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장수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중해 식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해산물, 채소, 견과류, 적당한 곡물과 발효식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사의 리듬입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정성스럽게. 그런데 이 식단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지중해보다 건강한 바다가 있고 올리브 오일 대신 더 향긋한 기름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중해 식단을 한국 식문화에 맞게 변형한 한국식 지중해 식단을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고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 정도를 공복에 드십시오. 여기에 순수 들기름 한 숟가락을 소량의 현미밥에 살짝 비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올리브오일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점심에는 구운 고등어나 찐 생선 한 토막과 다양한 채소를 넣은 해초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소량의 김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것, 소금과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면 몸은 자연스러운 맛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녁엔 굴죽 한 그릇이나 미역국 또는 살짝 졸인 생선을 기본으로 한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하세요. 식후 30분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식초 플레이 참기름 혼합차를 잊지 말고 마시세요. 그 조합이 하루 식사의 마무리를 부드럽게 정리해 줄 겁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혈관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 소화, 흡수, 에너지 생산까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지도한 68세의 유모 어르신은 이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수면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많아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단의 효과가 아닙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열리니, 말이 자연스럽게 흐른 겁니다. 지중해 사람들처럼 매일 와인을 마실 필요도 바닷가에서 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된장국 대신 미역국,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 파스타 대신 귀리밥 그렇게 식탁을 바꿔가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실질적인 힘이죠. 그러니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식재료들이 당신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근육이라 하면 팔, 어깨, 허벅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은 이 작은 근육이야말로 중년 남성의 삶을 뒤흔드는 숨겨진 중심입니다. 한 번은 73세의 김철수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내가 남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운동도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소변이 자주 새고 관계 시에도 조절이 되지 않아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없었지만 골반저근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아, 이분은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직장을 받쳐주고 성기능과 배뇨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단지 생리적인 불편을 넘어서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 회피, 심지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근육은 단 몇 분의 훈련만으로도 다시 단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고가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집중하며 10초간 아랫배를 조이는 느낌을 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항문과 음경 뿌리 부분을 조이는 듯한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서서히 풀어주고 10초 쉽니다. 이를 10회 반복하고 1, 2세트를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 골반저근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0분, 2주만 지나면 분명히 느낌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편해졌다, 소변 참는 게 쉬워졌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지 근육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의 복원입니다.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생리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이 근육이 건강해야 발기도 자연스럽고
조절력도 살아나며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납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난 시간,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를 추천합니다.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운동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김철수 씨는 3주 후 저에게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소변 때문에 안 깨요. 그리고 예전 같진 않아도 제 몸이 다시 반응합니다. 그는 다시 아내의 손을 잡았고 조심스럽게 저녁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10분의 훈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육을 단련하는 일. 그건 결국 보이지 않던 감정, 보이지 않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아랫배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회복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숨쉬는 법을 잊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외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숨은 쉬고 있지만 그건 생존이지 회복이 아닙니다. 호흡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는 말이죠.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혈류나 호르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뇌가 아직 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계 싸움과 도망, 즉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모드,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회복, 소화, 휴식, 그리고 사랑이 일어나는 모드입니다. 발기 역시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당신의 신경계가 위기 모드가 있다면 몸은 발기라는 평화의 표현을 가미하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리고 일은 밀려있고 삶은 전쟁처럼 바쁘고 그래서 숨조차 얕아집니다. 그 얕은 숨이 깊은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복식 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바로 치유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등을 기대고 누운 상태에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야 합니다. 숨을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심장박동이 차분해지고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무엇보다 머릿속의 소음이 잦아듭니다. 한 번은 66세의 이 모 씨가 숨쉬기 연습을 했더니 아침에 더 단단해졌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식 호흡을 저녁마다 15분 정도 했고 한 달 만에 스트레스 수치가 줄고 수면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호흡은 에너지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호르몬 분비도 자연스러워지며 가장 민감한 감정조차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몸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괜찮아. 이젠 싸우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몸은 비로소 평화를 느끼고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잠자기 30분 전에 이 호흡을 권합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어둡게 한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자기 호흡을 듣는 시간,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 몸도 내 마음도 회복 중이야. 그렇게 당신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몸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밤 11시인데도 아직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차도 된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잠은 단지 피곤함의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재생의 시간이자 호르몬의 회복이며 특히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호르몬도 분비되지 않고 회복도 더디며 자신감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빛, 휴대폰, TV, 노트북, 블루라이트, 이 강한 인공조명은 우리의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고 속삭입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죠. 그리스에서 만난 92세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집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작은 초 하나만 켜둡니다. 그의 말은 시처럼 들렸지만 사실 과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조명이 약해지면 뇌는 휴식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 안의 조명은 9시 이후부터는 간접 조명으로 줄이기,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약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기,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멀리 두고 가능하면 1시간 전부터 사용 중단하기,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과 복식 호흡으로 뇌를 안정시키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1, 2주 내에 수면 패턴이 바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고 선명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몸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부팅을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재부팅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생성되고 몸은 더 단단하게, 마음은 더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한 예로 65세의 이정우 씨는 오랫동안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9시 이후 간접 조명만 사용하는 습관을 3주간 실천한 결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꿈도 꾸고 잠에서 깰 때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다시 눈으로 바라봐요. 작은 변화지만 그 파급력은 큽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치료하는 것을 복잡하고 고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조용한 방, 어둡고 차분한 침실, 그리고 한 번의 깊은 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집안의 불을 꺼보세요. 조명을 줄이고 TV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당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마워요. 이제 진짜로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몸은 다시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팩 끼치는 거면 죄송하지만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서요. 이정우 씨, 올해 67,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평범한 은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오래된 한숨과 묵직한 침묵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내와는 거의 신체 접촉이 없었고 같은 방을 쓰지만 다른 삶을 사는 느낌이라고 했죠. 아내가 날 더 이상 남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저 성생활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재의 부재, 자신감의 완전한 실종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한 방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후 따뜻한 물에 현미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정확히 한 방울의 순수 참기름, 간단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10일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있어요. 이게 뭔가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이후 굴과 새우,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아침엔 공복에 호두와 아몬드, 저녁엔 굴죽이나 가볍게 데친 해산물을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식사 후 제게 웃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말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 그는 처음엔 그저 희망 없는 노력이 아닐까 했지만 매일 저녁 10분 조용히 집중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화장실도 덜 급하고 무엇보다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돌아왔어요. 이정우 씨의 마지막 단계는 수면 개선이었습니다. TV는 9시 이후 껐고 침실엔 부드러운 조명 하나만 켰고 자기 전엔 10분간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먼저 느꼈습니다. 요즘 남편이 아침마다 뭔가 말도 걸고 산책하자고 하고 저는 그냥 그게 참 좋아요. 6개월 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몸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몸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흐르면 관계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꾸준함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잔의 식초를 마셨고 똑같은 손으로 호두를 꺼냈고 매일 밤 같은 음악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반복이 그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정우 씨와 같은 침묵 속에 있다면 그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회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 저녁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머리에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온몸에서 느끼는 순환입니다. 한 번도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 끝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던 그 느낌. 그건 마음만 아팠던 게 아니라 실제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몸 전체가 전쟁처럼 긴장했던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시작될 때는 어떤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따뜻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몸이 열리는 느낌이 들죠. 이 모든 건 혈액순환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발기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감정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70세의 정모 씨가 말했습니다. 몸은 점점 반응하지 않는데 마음은 아직도 아내를 향해 간다는 게 그게 더 괴롭습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짜 고백 아닐까요? 감정은 여전한데 몸이 그 감정을 표현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롭고 외롭고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면 감정도 흐릅니다. 그리고 감정이 흐르면 관계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들, 한 방울의 식초, 한 줌의 견과류, 10분간의 호흡, 조용한 밤의 골반적인 운동,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정우 씨의 사례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된 건 몸이었지만 그 다음은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말이 없었고 밥만 같이 먹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장을 보고 밤에는 손을 잡고 TV를 봅니다. 그건 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감정을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건 몸의 기능 저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능 저하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스스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건 단지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감정의 복원입니다. 그 감정은 때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 조용한 미소 하나,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참고 살아온 그 마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피가 다시 흐르며 감정도 함께 살아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오직 시작하지 않은 마음일 뿐입니다. 피가 흐르면 감정도 흐릅니다. 그리고 감정이 흐르면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대한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변화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을 매일 반복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바위를 깎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세찬 폭풍이 아니라 조용한 똑똑함이 결국 모양을 바꾸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호두 5알만 드셔보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말도 안 되게 작은 시작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거대한 계획은 오히려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호두 5알,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5분의 심호흡, 이런 행동은 부담 없고 바로 실천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작은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매일 아침 세수하듯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작은 행위, 그 작은 의식이 몸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지금 너를 돌보고 있어. 이 반복은 단순히 신체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도 함께 재구성됩니다. 나는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몸이 기대하기 시작하고 변화는 속도를 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정체된 삶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신체적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뜻이죠. 한 번은 62세 초의 모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엔 뭐든 시작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대로 그냥 참기름 한 방울 타 마셨더니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위대한 전환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추고 나는 오늘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식초 한 숟가락, 호두 5알, 호흡 10번,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몸과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부엌, 침대,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손에 쥐고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아주 작고 평범한 시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점점 더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의미 있을까?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하지만 변화의 적절한 시기란 없습니다. 변화는 지금 마음이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삶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몸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삶을 바꾸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늘만큼 따뜻한 날도 없고 오늘만큼 젊은 날도 없습니다. 저는 75세의 몸이 완전히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식욕도 없고 무엇보다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한 방울의 식초를 타서 마셔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게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 희망은 점점 자랐고 한 달 뒤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고 3개월 뒤엔 제 아내가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78세이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단지 그 변화가 지금이라는 출발점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완벽한 계획도, 고가의 건강기구도 필요하지 않죠.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내가 나를 다시 믿기로 했다는 마음뿐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을 잃은 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삶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미소 지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그 순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출발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건강, 자신감, 생리적인 회복 모두 맞지만 그 모든 바람의 끝에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는 것, 몸이 다시 반응한다는 건 단순히 기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고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내 안에 있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표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다정해지고 아내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아들의 말에 조금 더 웃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몸이 다시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게 당신 요즘 뭐가 달라졌어? 라고 했어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말했죠. 나 다시 사랑하게 된 거야. 당신도, 나 자신도. 사랑은 결코 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근육보다 강하고 혈관보다 오래 기억하고 호르몬보다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바로 그 사랑을 더 깊게 느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웃고, 다시 눈을 마주치며 다시 서로의 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발기 기능이 돌아왔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건 삶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고
세월에 밀려 사라졌던 온기들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며, 결국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부부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도 깃들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기대거나 요구하거나 의무적으로 나누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깊은 존중과 함께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식초에서 시작된 여정, 호두 5알과 저녁의 숨결, 밤의 침묵 속에서 시작된 회복은 결국 당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몸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살아났을 때 사랑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잊을 수 없는 문장일 겁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원해. 그리고 나 자신도 다시 믿고 있어.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수십 년의 무게를 이겨낸 몸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느려졌고 때때로 불안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다시 돌봐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식초 한 방울, 호흡 한 번, 손끝의 따뜻함 하나로 이 여정은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부부 사이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따뜻한 리듬이라는 걸요. 잠시만 눈을 감고 다시 그 미소를 떠올려 보세요. 아내의 눈빛, 당신의 손길, 조용히 흐르는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뱀, 당신은 다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립트가 완료되었습니다.